부산에서 왔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나래입니다. 너무 예쁜 분들이 너무 밝고 에너지 좋고 이 기운이 이제 너무 좋거든요. 코로나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 열정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잘해야 될 텐데 이 마음도 들고 패드 쓰는 거 서툴면 어떨까 이거 걱정도 되고 또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내 경상도 말 못 알아들어 못 잡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쓰는 사투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못 알아들으시면 윙크를 날려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꾸 윙크를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웃으시면 패스, 윙크 하시면 제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사투리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영국 런던 갔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핀이 많이 올라가시면 자 이제 드디어 아메이가 여행을 시작하니까 이 사진이 뭐였냐면 원래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에 거기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데 성장률이 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끼워줬던 여행이에요. 저는 그냥 본사가 편지가 오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성장률을 계산해서 더 오세요 해서 가서 스코틀랜드를 갔어요. 이번에 영국 여왕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곳 있죠. 거기를 갔는데 바로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한번 찍고 갔다가 올 때도 한번 찍고 그래서 런던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못 가는 여행이니까 저희 여동생 다이아몬드랑 딸 여동생이 딸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친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딸. 저는 그때 아들이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여자가 아니어서 두고 그래서 5명이서 런던에서 에어비앤비로 빌라를 예약을 하고 뮤지컬도 보고 뭐 벼룩시장도 가고 박물관에 하루 종일도 있고 그냥 원하는 걸 일주일 동안 신나게 재밌게 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를 딱 정해서 각자 5명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 그러니까 여동생 딸은 뭘 하냐면 비틀즈 앨범 찍은 그 거리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알아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 가고 싶은 또 냉정과 열정 사이 그 비슷한 곳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각자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겠나 싶은 아가들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스케치북을 다 펼쳐가지고 그 멋진 그 명화 앞에서 그걸 비슷하게 그린다고 열심히 그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가 그거 보고 그림이 그게 그려지나 이런 느낌 같은 그림 있죠. 근데 본인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려서 사탕 하나 주면서 이런저런 저의 짧은 영어와 그 친구의 영어가 대충 반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막 하면서 너 정말 멋지다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나라 아이들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메이 덕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얘기를 들으면 강사님처럼 내가 될 수 있을까? 100%될 수 있어요. 100%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광주 리더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빨리, 더 많이, 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복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패드 챙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잘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뭘 잘하고 싶죠? 예, 엄마도 잘하고 싶고 아내도 잘하고 싶고 남편도 잘하고 싶고 자식으로서도 잘하고 싶고 또 아메이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 좀 해봅시다. 잘이 뭔데요? 잘이 뭐예요? 잘. 우리 잘 모르죠?
잘하는 걸 잘 모르면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로서 잘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부모로서 우리가 잘해봅시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영재 선생님을 했으니까 선생님 저 우리 애 잘 키우고 싶어요.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하지 말고 기본을 챙기자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당연한 거 말고 진짜 꼭 이건 해줘야 돼. 뭘까요? 이건 해줘야 돼. 사랑.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 해요? 사랑하는데요. 근데 말해요,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이 그 상대, 우리 아이의 마음까지, 가슴까지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까지가 사랑. 근데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 소통이라 하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이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지 아직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우리 이제 그 애기 아빠 얘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평생을 성적이 지속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20점 받아오고 집에 오면 막 엄마 내 뒤에 2명 더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또 돌아서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정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이제 수능 그 원서를 썼고 그러면 이제 추가 합격 이렇게 이게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추가 합격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추가 합격은 1번부터 그 합격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더 좋은 데를 가면 빈자리가 생기면 1번이 들어가요. 두 번째가 생기면 2번이 들어가고 3번이 들어가고 저희 아들이 받은 번호가 100명 정원 모집인데 14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위에 좋은 학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 남의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남의 자식이 잘 돼서 빨리빨리 더 좋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가줘야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1명 가고 2명 가고 3명 가고 4명 가고 5명. 우리 아들 추가 합격 14번. 6명 가고 7명 가고 8명 가고 9명 가고 10명 가고 11명 가고 12명 가고 13명 갔어. 전화 안 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명만 넣으면 되는데 한 명만 원하는 데를 가면 되는데 전화 안 와.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든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식구 셋이서 이제 한잔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한잔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이 한잔 내니까 그 이제 그 애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제만 더 맞추지. 그걸 한 10번을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입을 내가 닫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혹시 광주도 부부싸움 해요? 광주도 신랑 미워? 그래요? 그럼 얘기해도 되겠네. 내가 있잖아. 평생 살면서 한 명만 죽여도 되면 내가 죽이고 싶더라, 그날. 파묻든지 죽이든지 흔적도 없이 내가 어쩌고 싶더라. 정말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저 얘기를 듣고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 그럼 화장실 가면 금방 오잖아요. 근데 한참을 안 와서 애를 어디 갔지? 이러고 찾으러 갔어요. 세상에 안방 화장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펑
울고 있는 거. 눈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만큼 해갖고 막 얼굴에 눈물이 뚝뚝.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빠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거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고 애가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화를 안 냈어요. 술 취한 사람 붙잡고 화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 그 말을 왜 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속상해서. 자, 아빠로서 속상하죠. 근데 진짜 속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나쁘죠, 그 오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옆집 아줌마가 어머 자기야 학교에서 내가 얘기 들었더니 자기 집 애가 이래 이렇다던데 이런 소리 들으면 다른 아줌마한테 들은 그 소리가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일이 앞뒤 전후 사정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울컥 감정에 화부터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내 기분과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율을 아이가 51, 내 기분이 49.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속상할 때는 거울 보고 거울에 있는 나한테 걔를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지. 걔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한테 배웠겠지. 그죠? 유전자 누구 거예요? 내 거겠지. 가끔 남편 유전자가 섞여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편도 고른 건 누구?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꼭 애한테 잔소리할 일이 있으면 내일 하세요. 화났을 때 잔소리 절대 하지 말고 내일 최대한 예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일이 됐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참고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아서 나의 그 기분이 나의 그 감정이 정말 아주 간결해졌을 때 아이한테 있잖아 엄마가 이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아이가 한 번만에 알아듣고 그 얘기를 금방 고치고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을 아이가 잘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냐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 앞뒤 없이 말을 해서 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아이한테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키우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자, 초등학교 때 아이는 성적이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엄마 계시죠? 저는 아이들 수업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때 만점 받는다고 아이가 소문이 나는 엄마가 자랑을 하는 아이가 중학교 때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잘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초등학교 때 만점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점 방지 문제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걸 자꾸 위주로 풀어야 되니까 애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부족한가 보다. 나는 모자라나 보다. 왜 이것도 못 풀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는 편안하게 기초만 튼튼하게 80점만 받으면 돼요. 80점만 받으면 무조건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모든 애정을 다 주세요. 근데 주고 싶은 애정을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싶은 애정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하면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엄마 나는 안아주는 게 좋아요 하면 많이 안아주시고 근데 그거를 관찰해 보면 돼요. 우리 아이가 자꾸 엄마를 만져요. 막 더듬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안아주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걔는 가슴형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애가 학교 갔다가 와서 엄마 나 이랬어요. 엄마 나 이랬어요. 그걸 자꾸 말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요. 그럼 걔는 머리형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칭찬을 인정해 주시고 너는 최고다. 너 같은 아이를 낳은 거 보니까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전생에 네가 임신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 엄마가 태몽을
끝장나게 멋지게 꽂는데 그 덕분인 것 같다. 이래. 엄마 태몽 못 꽂는데요. 안 꽂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 아들한테도 아직도 태몽은 안 꽂어요. 비밀이에요. 한 번씩 물어봐요. 엄마 나 태몽 못 꿨어요. 이러면 비밀이다. 꿈 얘기는 하면 복이 빠질 수도 있어서 안 돼. 네가 훌륭한 사람 되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얀 거짓말 있죠. 상대가 힘나는 하얀 거짓말. 여러분들 아이를 잘 키울 때 초등학생 때는 그걸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돼도 어깨 힘 빡! 내 뒤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있어. 난 사랑 많이 받았어. 그러면 돼요.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도 뭐 한 80점 정도만 맞아도 뭐 너무 잘하지 뭐. 한 과목만 조금 신경을 써보라 하세요. 자, 여러분들 수학은 암기 과목인가요? 이해 과목인가요? 그쵸. 암기 과목이랍니다. 자, 수학은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맞죠? 문제에 해당되는 공식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구경하고 요런 문제는 요 공식을 넣어야 되네 하고 외우는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 과목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포기하죠. 수학을 빨리 포기하잖아. 대한민국의 수학 포기자가 63%? 뭐 60 몇 프로래요. 그러면 포기만 안 하고 한 문제만 공부하면 아이고 30 몇 등 안에 들어요. 그러면 한 몇 문제만 맞추면 10등, 20등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을 높이는 내가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네. 가장 빨리 작게 공부해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을 어떻게? 문제집을 풀게 하세요. 근데 우리 애가 문제집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집에 돈을 붙이세요. 모든 아이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 돈과 게임 시간을 교환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래를 배우면 돼요. 대가지불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집 한 페이지를 아는 것만 풀으라세요. 그때는 모르는 만점 방지 문제까지는 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만 딱 풀고 거기에 붙여진 돈을 가져가라. 제가 돈 아끼려고 50원짜리, 500원짜리를 붙여봤더니 문제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쓸 때마다 글자가 막 구멍이 나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수 페이지든 홀수 페이지마다 1,000원짜리를 보이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요거 한 장, 두 장 풀고 나면 요 돈을 용돈으로 가져가라 하면 보세요. 어쨌든 용돈은 줘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하고 받아가고 그걸로 다시 게임 시간을 얻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 조금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과목만 뗍시다.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90점 만점이 목표. 그러면 아마 운 좋으면 2등급? 진짜 좋으면 1등급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다르고. 자, 그러면 진짜 만점에 도전해야 될 학년은 고3 때. 맞죠? 그래서 고3 때 만점을 도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3 때 돈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5등급, 4등급, 3등급까지도 대충 학원만 보내도 그 정도 성적은 나와요. 그런데 2등급을 1등급 만든다? 그럼 좀 고액과외 받아야 될걸요? 그 다음에 1등급도 안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점 만점 탑을 찍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한 과외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돈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 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진짜 아이한테 써야 될 돈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고등학교 때 부모가 가장 부자여야 된다. 적으세요. 별표 5개? 별표 5개, 별표 5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적으세요. 그리고는 또 그러면 사랑 줬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 자, 우리가요,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자, 이제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줘야 될 역할은 배웠고, 우리가 잘 산다. 저 집 잘 산다. 저 집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자, 잘 산다. 부자다. 부자다.
이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부자의 개념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진 게 몇 개야, 가진 게 얼마야, 그게 부자의 척도였는데, 이제는 이렇대요. 쓸 돈, 쓸만한 돈. 자, 100억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쓸 돈도 많아, 진짜 부자. 근데 가진 건물도 너무 많고 막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은행 대출 이자 나가고 뭐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다 나가서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안 부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개념은 내가 내 진심을 표현하는, 다른 말,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누구한테 제일? 나 자신한테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자아가 삐져 있대. 너무 애끼고 살아가지고. 언제쯤 나한테 보상해 줄래요? 맞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갱년기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른 말로 뭐예요? 너무 참고 살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폭발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쓸만한 돈이 많을수록 앞으로는 부자래요. 그래서 집이든 차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만한 여윳돈. 자, 여러분들 쓸만한 여윳돈 얼마 있으세요? 아이고, 그러게. 그거 많고 싶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스폰서님을 뵀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월천댁. 한 달에 1,000만 원. 저는 월천댁이거든요. 월천댁을 한 지가 거의 10년 차예요. 대박이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한테 내가 말씀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주천댁이신 거야. 처음 들었어요. 그냥 연봉으로 생각하다가 연봉 5억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1년에 52주니까 주천이 되지. 꿈이 생긴 거예요. 스폰서님께서 하셨으면 우리도 같은 시스템에서 같이 하니까 스폰서님의 노력만큼 하면 난 되겠지. 스폰서님보다 내가 아직 그릇이 작고 까칠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스폰서님보다 쬐끔 10%만 노력 더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자꾸요, 아메이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메이 잘하고 싶잖아요.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되는 것만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되고요.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자꾸 산만해지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쓸만한 돈, 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쓸만한 돈을 버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이해가 되면 좋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91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자, 91년도에 자, 60년대, 70년대 혹시 생일이 앞이 6, 앞이 7 있으시죠? 예,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갑시다.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달러쯤 됐던 때가 있어요. 200달러면 연봉으로 국민소득, 우리나라 소득을 인구로 나눴을 때 평균 약 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명당 30만 원이면 4인 가족 해봐야 연봉 다 털어봐야 100 얼마겠죠. 그럼 이때는 쓸만한 돈이 뭐였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때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겨울 다 돼가면 그냥 보통 때 돈을 조금 모으세요.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그래서 겨울 다 돼가면 지금처럼 딱 요런 날씨에 연탄을 300장을 사시더라고. 그리고 김장을 100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 차고 김장이 가득 차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때는 옷 신경 안 썼을 때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살 때였거든요. 자, 근데 세상이 지나서 국민소득이 1만 달러, 1만 달러면 지금 우리가 달러 시세로 계산해 보면 1,400만 원. 한 명당 1,400만 원. 4인 가족이면 연봉 5천. 근데 그게 국민소득 평균. 그럼 여러분들 피라미드로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에 저소득층이 있을 거고 소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애기든지 뭐 아니면 노령이든지. 그래서 소득 없는 사람 빼고 그럼 요 위에는 어때요? 아주 재벌.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표현해요. 중산층은 뭐냐면 국민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중간보다 상. 그러면 4인 가족의 연봉이 약 5천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니까 연봉이 한 1억이었겠네. 그럼 여러분들 91년도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 우리 식구가 소득이 1억이 넘었는지. 1억이 되는 집이 중산층. 그래서 그때 중산층이 갓그랜저도 탔고 백화점에 쇼핑 다녔고 그러면서 또 몇 개는 째. 일본 코끼리 밥솥, 뭐 이렇게 프랑스 코티분 뭐 이런 거. 그러면 부자 소리 듣고 이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어요. 요 전부터 해가지고 요 전후로. 그래서 나라별로 전 세계가 국민소득 1만 달러 요때쯤 아파트 생활이 시작이 된대요. 예. 그러고는 또 국민소득이요. 2만 달러가 된 때가 있어요. 2만 달러 된 때가 언제냐면 IMF 전후 97년, 98년 전에 2만 달러가 됐지만 IMF 때 다시 떨어져서 2만 달러가 안정화되는데 평균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2만 달러면 아까보다 2배니까 어때요? 4인 가족이 평균 1억. 그럼 중산층은 약 2억. 그래서 요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유학. 애들 유학 보내고 그러면 엄마가 따라가고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가 나왔고 백화점 중에서도 좋은 거니까 명품. 그러면서 차는 못 타요. 외제차. 그러면서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골프, 여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통과했어요. 언제? 코로나 때. 대박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든데 대한민국은 성장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찍었대요. 자, 3만 달러 계산해 봅시다. 평균 얼마? 3만 곱하기 1,400원. 그러면 그냥 약 5천. 4인 가족이면 평균 2억.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2억의 소득이 평균. 근데 아닌 데도 많고 많이 버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중간보다 나아 하려면 2억보다 연봉이 소득이 많은. 자, 2억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올해도 연봉이 3억 이상, 내년도 3억 이상, 그 다음도 3억 이상, 그 다음도 3억 이상. 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딱 털어보니까 그때부터 뷰가 아주 좋은데 집값이 확 오르면서 부동산 붐이 한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10,000달러 때 일어나고 20,000달러 때 일어나고 30,000달러 때 진짜 좋은 데는 20억 이상을 찍어버린.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광주도 진짜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을 때는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근데 그때 또 뭐가 있냐면요. 91년도에 우리가 91년도 요때 전후로 생겼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없고 엘리베이터 없고 5층 6층짜리 마당 넓고 1층이 주차장인 나무 많이 심은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40년이 돼서 뭘 할까요?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그 자리는 지하철에 가깝거나 뷰가 좋거나 명당이거나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이어서 여기가 쫙 몇십 층으로 올라가면 그게 20억이 넘는데 이걸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했겠죠. 내가 다 지나가고 알았네. 다 지나가고 알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세상이 발달되는 동안 무조건 무한정 좋아진 게 아니고요. 안 좋아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봐주세요. 이 영상은 뭐냐면요.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나라별로 지금 동그랗게 적힌 영어가 나라 이름이거든요. 나라별로 점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점점 발전되면서 바뀐 그 나라의 온도,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2000년도가 넘어가니까 어때요?
확 빨개졌죠. 파란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점점 해서 지금 2019년까지 데이터를 내봤는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지구 온난화가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바뀐 색깔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온난화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바뀐 색깔을 보니까 큰일 났다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구가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불치병이라더래. 왜? 네 몸속엔 인간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더 편해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가 발전됐던 것들이 지구한테는 나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를 좀 더 우리가 물건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환경에 신경을 안 쓰고 뒤로 나쁘게 하는 회사는 어떤지, 또 진짜 착하게 바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진짜 씨앗부터 폐기되는 것까지 진짜 제대로 물건을 만들고 유통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선별하는 게 소비자로서 지구를 사랑하는 거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91년도에 아메이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디시드랍스를 물에다가 5대1로 희석해서 써라고 얘기하면 의식 수준이 뭐랬냐면 아우 귀찮다.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낮아.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왜 낮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들은 그래도 의식 수준이 조금 돼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은 약간 처진다고 보면 되죠. 맞죠?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달러 때 의식 수준은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약간 낮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국민소득 1만 달러쯤 되는 그래도 주부의 의식 수준이 조금 되는 그때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진짜 고농축을 얘기하고 지구 환경을 얘기하고 생분해를 얘기하고 유기농을 얘기하면서 물류, 고농축이기 때문에 물류가 한 번 지나가면 도로 파손부터 오염부터 환경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아무 나라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식 수준이 되는 그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더라도 의식 수준이 안 되시는 소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우 귀찮다. 아니 그거 비싸잖아. 샤넬도 비싸대. 다이아몬드도 비싸대. 롤렉스도 비싸대. 근데 어때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좋아하면 싸고 좋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안 중요하니까 그거 비싸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짜로 주면 대문자 A 거 쓰실래요? 소문자 A 거 쓰실래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럼 다시 소문자 A 아톰 만화영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알아들으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짜로 주면 대문자 A 쓰실래요? 소문자 A 쓰실래요? 당연하지. 맞죠? 근데 똑같이 물건을 쓰는데 내가 소비자고 소비자를 모아서 그 물건 값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여윳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 이러실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 아메이를 할까 말까 해서 오늘 영재 선생님이 좋은 강의 해준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메이 할 자신 있으세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간혹 1000명 중이나 10,000명 중에 1명쯤은 바로 알아듣고 바로 결단도 하고 바로 하고 그런 분들은 돌연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세요.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럼 기도를 뭘 해야 돼요? 저런 분이 내 파트너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자신 없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또 겨울이 다 와가는데 날씨가 며칠만 따뜻해도 봄에 피는 개나리가 피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건 언제 될까 걱정하지 말고 때 되면 필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내가 어떻게 꽃은 햇볕을 많이 받으면 물을 많이 먹으면 그 온도나 적정 씨앗이 이렇게 탁 꽃이 터지는 그때가 딱 되면 씨앗도 싹도 나고 꽃도 피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탱코어를 열심히 하시면 때 되면 피고 때 되면 파트너가 생기고 때 되면 소비자가 생겨요.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국민소득 1만 달러 때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부자 되는 기회. 왜냐하면 아메이가 연봉 1억인데 91년도는요. 빌라가 1,000만 원짜리도 많았어요. 쎄어요. 이럴 뻔했네. 혹시 광주도 쎄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때는 빌라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안 하는 것도 쎄었어요. 그래서 빌라 몇 채고 뭐 비싼 메이커 아파트가 몇 채짜리인데 연봉 1억 그걸 죽을 때까지 준대. 다이아몬드만 되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기회가 없는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온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다이아몬드를 하리라 하고 도전했던 때가 그때 국민소득 1만 달러 때 아메이가 처음 들어와서 제품 5개, 제품 70개 막 요때였고요. IMF 때는요, 아메이가, 그 전에 이제 이미 아메를 다 해봤죠. 그러니까, 에이, 그거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메이는요, 별표 5개, 말을 번역을 잘해야 성공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아메이가 한국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번역이 조금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아메이가 꼬여서 지름길보다는 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속뜻이 이거였네 해서 빅데이터를 좀 모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아메이 단어 번역 알림장을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내봅시다. 그거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분이 말하는 비싸잖아의 속뜻은 뭘까요? 나 돈 없어. 이것도 들어있어요. 또 뭐 있지? 아메 그거 어렵잖아. 무슨 뜻이에요? 나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내가 뭘 잘하는 게 없어. 예.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아이다, 쉽다 이래 갖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렵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사실은 지금도 아메이가 어려워.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배워서 설명하는 직업이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정해드릴게요. 아메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하는 직업으로 더 확실해졌냐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깁시다. 코로나에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아메이가 그대로다 이러면 다 안다고 안 들으니까 매번 바뀌었다고 뿍뿍 우깁시다.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자, 지금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차가 내년 신차가 나와요. 그것처럼 아메이 심판 나왔다. 너만 얘기해 줄게. 이런 거는 사업 설명을 또 하세요. 3월이 됐어요. 자기야 애들 신학기지. 신학기 아메이 새로 나온 거 내 얘기해 줄게. 그 설명 똑같이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몰라요. 그러고는 여러분들 8월쯤 되면 아메이가 회계 연도가 9월이거든. 9월 달부터 새로 시작한 아메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는 소비자 혜택이다 하든지 사업 설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자, 별표 5개. 한 명한테 사업 설명을 1년에 3번 이상 하세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 설명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대요. 아, 그래요? 이러고는 혹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설명했어요? 5년 전에 했대요. 5년 전에 설명했는데 아메이를 거절해서 이 사람하고 신뢰 쌓기만 하고 있대. 아메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만 보고 놀고 있대요. 근데 상담하면 이분이 내 파트너였으면 좋겠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싶지요?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설명을 해서 알아들으면 소비자가 되는 사업이고 설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많이 아메이 철학까지 알아들으면 애용자가 되는 사업이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나의 모습에 감동을 먹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모습 중에서도 처음에 어설펐는데
점점점 배워서 잘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배우면 되겠구나 해서 용기 내면 내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80점 받으면 되고 70점 받아도 되고 중학교 때 80점 받으면 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90점 받으면 되고 진짜 중요한 성적은 고3 때고 수능 그날이고 안 되면 재수 한 판 하면 되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수를 했다. 20살의 그 1년이라서 인생의 첫 실패라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들도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20년 중에 진짜 코앞에 와 있는, 눈앞에 와 있는 1년이니까 너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아프지만 사실은 길게 보세요. 한 칸씩 밀리죠. 1년 재수가 끼어들면 한 칸씩 밀려서 결국은 뭐가 남아요? 100살까지 살 건데 101살까지 밀리는 거잖아. 그 101살은 요양병원 1년이잖아. 더블엑스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라이더 많이 타고 발 마사지기 많이 쓰고 엘사 많이 쓰고 그래서 건강관리하면 결국은 요양병원에 1년이 손해보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공부하러 다닌 게 얼만다라는 생각은 두세요. 인턴 사원. 여러분들 아직 정식 회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개 배워서 설명 연습해보고 한 개 배워서 설명 연습해보고 한 개 배워서 설명 연습해서 사업이든 제품이든 설명을 나는 점점 잘해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처음엔 너무 어설퍼가지고 그 친구가 푹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설명회가 네가 성공이 되겠나 알아듣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탱화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설명이 좀 더 알아듣게 설명하고 좀 더 고급지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탱화의 운동 너무 중요하죠. 책 너무 중요해요. 왜 책 읽어야 되는데 아메이 사업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책이 많이 읽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이 잘 안 읽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책을 꾸준히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은 분은 그 저자의 단어를 배워요. 책에는 단어가 고급져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예뻐요. 그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말이 광고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후져요. 알아듣죠? 후져요. 근데 책을 자꾸 읽으면 그 책에 있었던 단어가 우리한테 뇌에 자꾸 입력이 되면서 내가 입을 열면 그 단어가 사이사이 하나씩 끼어요. 그러면서 말이 고급져져요. 말이 고급져지면 어떻게 되게요? 후진 걸 빼요. 말이 다이어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샀나? 몇 마디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보통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우리가 공부를 탱코어를 열심히 할수록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할수록 설명하는 연습을 할수록 듣는 분이 어때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우기면 돼요? 아메이는 나도 처음에 자신이 없었는데 배워서 연습해서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기야 나봐. 배워서 연습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자가 생겨서 내가 지금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2만 달러 때는요. 그렇게 어려워진 아메이가 다시 아메이가 싹 붐이 일어난 게 뭐였냐면 부업 삼아. 1억은 못하겠고 다이아몬드는 못하겠고 우리 살림에 도움만 좀 되면 좋겠다 해서 부업 삼아 아메이를 시작했던 때가 요때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부업? 제가 올해 54시거든요. 자,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분들의 남편들이 퇴직을 이미 시작했고 이미 돈을 못 벌고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 남편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맞죠?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일찍 벌어놨었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위기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그 집의 주부가 가장이어야 돼요. 전 제가 가장이에요. 잘했지. 내가 진작 가장을 잘 뺏어왔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소득 나이별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부가 주체가 되고요. 시대도 주부가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아메이는 이런 아메이가 된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멘트를. 자, 어떻게? 앞으로의 아메이는요. 재테크 아메이였대요. 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장은 전체적으로 투자라는 걸 다 해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가상화폐든지 뭔가 다 직장 생활만 갖고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중간도 못하는 시대가 3만 달러 시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부부들이 투잡도 하고 N잡도 하고 투자도 또 하고. 자, 그런데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맞죠? 마음 같아서는 삼성전자, S전자 주식을 우리가 아이고 이래 떨어졌을 때 사고 싶지. 맞죠? 이때 사야지. 근데 종잣돈이 없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아메이는 이거는 제가 멘트를 썼는데요. 스폰서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해 보시고 요 멘트 써도 될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재테크 종자금 만드는 아메이. 그래서 아메이에서 들어온 돈으로 S전자 주식을 자 브론즈 빌더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하면 20개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20개를 해마다 매달 해서 한 10년을 사모읍시다. 자, 우리가 80쯤 되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없는 것보단 낫지 뭐. 그쵸? 그러니까 내 설명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재테크의 투자 혹은 종잣돈을 모으는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볼게요.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들이 얘기대로 자, 아메이는 무슨 직업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설명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왔을 때 영재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면 학부모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준비를 해요. 9시 뉴스 앵커가 대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인사말은 요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5세 엄마들한테는 요 얘기 해주고 6세 엄마들한테는 요렇게 얘기해주고 국제고 보내고 싶은 엄마들한테는 요거 좀 신경 더 쓰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지사항 다음번 학부모 특강은 언제니까 그때는 또 누구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대본을 만들어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대본을 만들면 그걸로 땡? 아니요. 이걸 또 아야 어여까지 해가지고 숨을 언제 쉴지 줄도 바꾸고 끊고 예. 왜냐하면 숨 쉬는 데를 정해야 말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논문이죠.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입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 여기서 숨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군더더기가 많이 줄어요. 숨을 딱 쉬면 3초만 쉬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어서서 왜냐하면 이게 성대가 펴져야 돼요.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으면 누가 연습이 안 됐냐면 성대랑 혀가 연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귀, 눈, 혀, 성대, 손 박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늦게 따라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문이 막혀서 입이 안 열려서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아메이 사업이 설명을 연습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딱 왔더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연습을 아무도 안 하대요. 저는 학부모 브리핑 한다고 그 며칠 전부터 요 말해야지 인사말을 넣다 뺐다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 그걸 몇
번을 읽어가지고 시간도 한번 체크해보고 긴지 짧은지 뺄 건 뭐 있는지 해서 간결하게 멘트를 딱 정해서 그 대본을 정해서 몇 번을 큰 소리로 연습을 딱 해가지고 안 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비상용으로 이제 두기는 두죠 뭐. 까먹으면 이렇게 꺼내긴 하지. 그렇게 했다가 아메이를 딱 왔더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메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아메이 하는지 아세요? 듣기만 들어요. 듣고 스폰서님이 탱코아 미팅에서 발표하라면 그때 연습 좀 해요. 공부. 그러고는 강의할 때만 연습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형제 레그나 파트너 앞에서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 잘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보너스를 주고 삿포로를 데리고 가고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소비자를 만나서 설명해서 소비자가 내 말을 많이 알아들을수록 매출이 높은 거고, 내가 사업을 설명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많이 알아들을수록 내 파트너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할 말을 제품이면 제품, 사업이면 사업, 많이도 하지 말고 5개만 정리하세요. 사업도 2차 보너스 위주의 수익 구조 딱, 아니면 뭐 유통, 아니면 뭐 현실 점검 이런 거든지 그냥 내가 좋은 거. 제품도 5개, 나머지는 스폰서님 보고 좀 도와달라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그때 공부해서 가르쳐 주면 돼. 5개는 준비가 되어야 누구를 만나도 5개는 할 수 있고 6번, 7번, 8번은 그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 5개, 사업 5개 뭐 10번이잖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10번을 만나면 자신 있게 10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게요, 안 되게요? 그냥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거 보고 나도 5개는 연습할 수 있는데 그럼 나 좀 가르쳐줘. 난 제품이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요 하는 친구한테 그걸 여러분들이 나처럼 하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분이 고른 5개 뺀 나머지 5개를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고 내가 사이사이에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3분만 있으면 브론즈 빌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처럼 하는 브론즈 빌더가 1명만 더 있어도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PT가 돼요, 안 돼요? 복제, 내가 복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알아서 했으니까 들으면 어째 되겠지. 그래서 파트너한테도 너도 세미나장 와서 들어. 듣고 알아서 얘기해. 확률이 떨어져요. 효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아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본 만들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큰 소리로 읽고 몇 번 이상? 저는 20번 이상. 왜? 마음은 100번 읽으라고 싶어요. 근데 20번 이상이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7번, 8번은 읽어요. 근데 진짜로 20번 이상 읽으세요. 20번 이상 딱 읽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느낌이 드냐면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지가 미리 머릿속에서 준비가 돼요. 20번 이상 읽으면. 이게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습 중이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백을 솔직하게 하세요. 나 지금 연습 중이야.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어설프거든. 어설픈데 연습할 때가 자기밖에 없어. 나 못해도 되지. 내 설명 좀 들어봐줘. 그래야 다음에 또 연습할 수 있지. 다음에 또 연습할 수 있지. 상대는 언제 감동 먹는다고 해? 처음보다 더 잘하고 처음보다 더 잘하고 처음보다 더 잘하는 나의 감동을 먹지. 처음부터 잘하면 뭐라 하게요? 니니까 잘하지. 너 원래 말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부족한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메이가 실패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메이는 100점 만점 받는 사업이 아니고 수능처럼 한 번에 하루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거절받아도 내일 다시 하면 되죠.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친구가 다시는 나한테 와서 아메이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집에 와요. 삼겹살에 맥주 한 잔 먹어요.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야! 그러고 전화해요. 날씨 너무 좋아. 탁 끊어. 그거 제일 잘해요. 뭐라 하건 말건 뭐. 아메이 얘기하지 말아서 내가 날씨 얘기했잖아. 3번만 딱 하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끝나고요. 3번. 한 번만 하면 웃어요. 그냥 온나.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저도 그러거든요. 나는 설명하는 직업이야. 자기야, 내 설명만 들어줘. 내가 연습이 돼. 결국 나는 잘하는 사람이 돼. 그럼 됐잖아요. 그쵸? 근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림에 나만의 노트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나만의 노트, 아까 제가 노트 하나 있으면 된댔죠. 이게 알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준비를 해서요. 강의를 딱 듣는데 그냥 발짝 딱 끼고 강사 좋네. 아이고 오늘 재밌네. 아이고 경상도사 오 그렇지 맞지. 여러분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내가 써먹을 멘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강의 하나에, 1시간짜리 강의에 한 문장만, 한 줄만 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탱코아 왜 해요? 써먹을, 이거 말고 고급진 표현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래, 쓰려고, 써먹으려고, 하려고, 내 몸으로 실천하려고 여러분들 탱코 하잖아요. 스폰서님한테, 형제레그한테, 파트너한테 발표하는, 보여지는 탱코아가 아니고, 책을 읽었으면 요 내용 중에 요 단어 내가 써먹어야지. 음원을 들었으면 요 문장 내가 써먹어야지. 제품 애용을 했으면, 어머,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소비자 만났을 때 요거 써먹어야지. 요런 식으로 탱코아를 여러분들이 3개월만 해보세요. 아이고 브런치 필드는 일도 아니죠. 파트너 3명 다 찾죠. 에이 유고 가게요 못 가게요. 가죠. 삿포로가 우리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삿포로 가야 되는데 9월 달에 큐 놓치신 분도 있을 거고 10월 달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래가 될 일도 아니고 막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희망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너무 못 모르고 해가지고 첫 여행을 호주 케언즈를 갔어요. 갔는데 앞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메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이랬더니 자, 잘 들으세요. 11월 달에 사인을 하고 아메 공부를 시작했대요. 11월 달에 2월 달에 SP를 했대요. 근데 세레그를 빨리 찾아가지고 5, 6, 7, 8 요때에 루비 볼륨 비슷하게 됐대요. 여행의 조건은 PT 이상이에요. 파운더스 PT가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은 PT 이상의 점수가 되면 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삿포로를 갈 수 있어요. 이번 삿포로가 어딘지 아세요? 토마무라는 데 가거든요. 저는 아메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루스츠 호텔. 루스츠 호텔. 스키만 타요. 어떤 분들은 스키 못 하시는 분은 스키만 타니까 재미없다. 그 가서 스키를 떼고 오세요. 그게 본전을 빼는 거예요. 제일 비싼 코스예요. 거기서 딴 건 몰라도 우리 애들은 보드까지 다 타면 더 좋고 강사님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다 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또 배우고 넘어져도 또 배우고 자 일어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포기하냐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일어나라 해요. 뱃살 때 왜 못 일어나? 코아 힘이 없어서.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갑다. 그 길로 집에 오시거든요. 호텔에. 아니고 일어나고 싶은데 코어 힘이 모자라서 못 일어나면 스키 신발을 벗으세요. 그 폴대로 뒤를 꼭 누르면 한쪽이 벗겨져요. 한쪽 벗겨져서 일어나 보고 일나지면 그냥 일어나는데 그래도 못 일어나면 2개 다 벗으세요. 그럼 빨딱 일어나져요. 그러고 다시 신으면 돼요. 근데 그걸로 포기하지 말고 평생 여러분들은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가족여행에는 삿포로가 평생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스키 안 타실 거예요. 한 번은 배워야 되면 삿포로 갔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나만의 노트에 몰려 써먹을 단어. 그러면 자, 한 페이지는 유통, 제목이 유통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강의에 유통 멘트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뭐 한 줄 딱 적으면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할 때 그 멘트를 딱 써먹으면 돼요. 생각나면. 그러면 생각 안 나면 못 잡고 사업 설명 들어가기 전에 벨 누르기 전에 그 노트 그걸 한번 쫙 훑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네. 자, 그러면 또 만약에 수익 구조를 설명한다. 그럼 저분이 저 멘트 너무 좋다 이러면 그거. 그래서 써먹을 멘트가 적힌 나만의 노트가 한 권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요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 보고 빨리 만들으래 가지고 내가 그거 똑같이 써야지. 반댈세. 머리형도 있고 가슴형도 있고
상형도 있고 또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다녔던 학교, 남편 다르고 키우는 애 다르고 시엄마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트가 이게 이거 너무 좋아 멘트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노트, 내 거.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노트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메이 성공해가는 과정이고 맞죠?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셔도 이 노트를 만드는 거랑 안 만드는 거랑 아마 차이가 완전 많이 날 거예요. 결과가 공부하고 나서 나한테 남는 게 다를 거고 파트너한테 글을 만드시라고 얘기를 추천해 주시면 복제가 그게 복제지 뭐. 맞죠? 그러면 요 나만의 노트에 있는 멘트만 조합하면 사업설명 돼요, 안 돼요? 사업설명이 일도 아닌 거예요. 나로 인해서 스스로 사업설명할 줄 아는 사람만 6명만 있어도 죽기 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겠지 뭐. 근데 뎁스에서 나오면 EDC도 될 거고 파운더스 EDC는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사업설명을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요. 자, 요 멘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볼게요. 재테크.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피스텔 건물을 한 칸씩 사 모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파트를 한 칸씩 사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크게 구찌 가방 살 만큼 가슴을 구찌를 크게 키워봅시다. 자, 간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예. 몸무게 99가 우리 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꿈을, 희망을 크게 우리끼리 한번 키워서 지금 해봅시다. 자, 요 그림은요,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이제 강남 밑으로 제일 핫한 부산의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따왔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아마도 좋은 거는 4, 50억 하지 싶어요. 자, 이런 집을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금 같이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1동. 101동 내가 한 채씩 사 모읍시다. 근데 아파트를 사 모으는 게 아니고 아메이 어플에 소비자를 한 명씩 모으는 중.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공부, 그다음에 나의 노력, 나의 정성으로 한 칸씩 소비자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누구겠어요? 자, 101동인데요. 101호가 있을걸요? 101호는 누구? 나. 내가 101호. 그럼 102호는 누구 할까요? 여동생이든지, 뭐 엄마든지.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언니는 까칠해서요. 우리 여동생은 까칠해서요. 거기를 넘겨봐요. 거기를 넘겨보면 까칠한 사람을 후원할 줄 아는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라도 일도 아니에요. 전 여동생이 다이아몬드예요. 6개월을 얼마나 거절을 하는지 전화도 씹고 막 그랬었어요. 많이 울고 다녔어요.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하자 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무조건 도망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째의 동생이 우리 언니가 또 저러니까 내 강의 한번 들어준다. 듣고 이해가 다 되더래요. 근데 보고 진작 설명하지 그래서 나 설명 못하는데 이랬어요. 알았다 언니. 그 다음 주부터 가방줄을 잡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희 여동생이 첫해 아메이를 하기로 마음먹은 9월 달에 저한테 명단을 4명 소개시켜줬거든요. 그 4명한테 설명을 했더니 10월 달에 시스템에 조인이 됐어요. 11월 달에 여동생이 SP가 됐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4명으로 파운더스 PT가 됐는데 그 4명이 그 다음 해 9월에 4분이 다 SP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23개월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4레그. 17년 전에. 왜 못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지. 너무 안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코로나에 우리가 못 만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17년 전에도 저는 했는데요. 더 잘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동생, 언니, 까칠해. 두지 말고 거기랑 연습을 하세요. 울어도 돼. 맞짱 떠도 돼요. 일할 기가 해도 되고 있잖아요. 설명 다 듣고 내랑 인연 끊자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전화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칠한, 어려운, 불편한 사람한테 내가 연습 좀 할게.
들어만 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사업시키고 싶다라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사업 안 시킬게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안 시킬게. 나중엔 시킬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으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그러다가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어때요? 201호 소비자 한 명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아메이 써봤나 물어봐도 되고, 좋은 제품 쓰는 거에 관심 있나 물어봐도 되고, 지구 환경 온난화에 관심 있나, 괜찮은 회사 소개 하나 시켜줄게, 내 설명 들어봐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멘트는 강의를 들으면 주옥 같은 멘트들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201호도 채우고, 202호도 채우고, 301호도 채우고, 302호도 채우고, 이렇게 쭉 세우면 여러분들 1차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202호의 예쁜 새댁이 내가 갈 때마다 아메이 제품을 얘기해주고 사업을 얘기해주고 대본 적어갖고 난 이렇게 공부해요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꿈 얘기도 하고 아메이 바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새댁이 나도 모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펜코어 하면 되고 시스템 속에서 배우면 돼요. 그럼 자기야 자기는 뭐 해야 되냐면 이러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102동을 자기가 채워. 그러면 요 분은 101호로 옮겨지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가 비었어요. 어쩔까요? 한 명 더 채워 넣으면 되지. 그래서 101동은 1차 보너스. 102동 채우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죠. 뭘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은 거 도와주지 말고 그분이 못하는 걸 도와주세요. 오케이?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이분도 한 칸씩 한 칸씩 채워서 자, 높이는 우리하고 같을까요? 나는 20층짜리인데 이분은 10층짜리일 수도 있어요. 102동은 10층짜리일 수도 있어요. 50층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율. 맞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102동 건설을 하는 걸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103동도 한번 누군가랑 같이 채워보고 104동도 채워보고 105동도 채워보고 106동도 채워보고 어머나 104동까지만 채우면 우리 피는 뭐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어디 가요? 지중해 크루즈 가요. 자, 지중해 크루즈 이라니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지중해 크루즈가 다가 크루즈야 뭐 돈 내고 가도 뭐 한 500밖에 안 하는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가? 이러면 안 된대. 뭐라고 할까요? 지중해 크루즈는 상징적이고 숨어있는 속뜻은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사이드 천이다. 여러분들 연봉이요. 1억이 훨씬 넘어요. 지중해 크루즈를 배를 타는 순간 가난은 버렸어. 지중해에 가서 우리 집안 대대손손의 가난을 버리고 올 거예요. 우리는 지중해 크루즈 배에서 내리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서 내릴 거예요. 그 지중해 크루즈의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그 안에는 신분이 바뀌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손손 가난이 없어지는 게 들어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이 기간인데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04동까지만 해도 되는데 107동까지 합시다. 우리 피는 뭘까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새댁이요. 자기도 한 동만이 아니고 자기도 분양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02단지로 가, 2단. 201동, 2단지. 1단지 내 거, 2단지. 자, 이분은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점수가 모아서 여러분들이 EDC도 되고 파운더스 EDC도 될 수 있어요. 이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를 만나도 아메이 제품 몇 개, 사업 요렇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대본을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하고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딱 해서 그런 사람만 되면 그러면 2단지만 만들 수 있어요. 3단지고 4단지고 5단지고 계속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그런 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원리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는 능력이 커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쉬운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크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내면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아메이를 17년 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단지를 만드는 일이고 2단지, 3단지도 나의 1단지를 보고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거니까 나는 10코어를 열심히 한다. 어떤 10코어? 1단지도 만들고 107동까지 만들고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도 여러분들 보고 10코어만 하면 돼요. 시스템에서 배워서 하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아메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공부도 하세요. 어떤 공부? 써먹는 공부. 그냥 듣는 공부 말고 써먹는 공부요. 자, 그래서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아줌마 셋을 불렀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나의 행동 총정리. 자, 우리가 뭘 할까요? 명단을 작성합시다. 카톡 열어가지고 종이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만나자. 초대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도 되고. 그래서 뭘 할까요? 설명 들어줘 하시면 돼요. 그럼 설명을 듣고 나면 그분들 중에는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어 물어보시면 되고 좋은 제품 쓰는 거에 관심 있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돈 버는 것도 관심 있고 없고 좋은 제품 쓰는 것도 관심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좋아 그러면 나 설명하는 거 들어줘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늘려가시면 소개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연습이 된 사람이 되실 거기 때문에 아메이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요 단계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이 사진을 제가 돌리고 있는 걸 알면 충격 먹을 거예요. 몰래 훔쳐왔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제일 마음 아파해요. 엄마가 영재 선생님이었는데 영재도 하고 아메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겼어요. 퇴근도 안 그래도 늦는데. 그때는 17년 전엔 종일반도 없어가지고 시댁에서 그냥 툭 던져가지고 시어머니 보고 봐달라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밥만 먹일 줄 아시지 뭘 다른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 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빚이 많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근데 빚은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집도 빼서 빚을 갚았던 그랬던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저는요. 부잣집에 회비 많이 되는 애들 공부 가리키고요. 우리 아들은 3만 원짜리 병설 유치원 보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날은 9살이 되어서 첫 가족여행을 가게 돼서 제가 여권 사진을 찍으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갔는데 카메라도 무섭고 사진도 무섭고 머리도 안 깎았고 어디 동남아 어디 그래서 그래갖고 눈 땡 이래갖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이 사진을 찍고 한 달 뒤쯤 우리 아들을 중국 산야의 풀장에 넣어놓은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같은 애예요, 아래 위로. 근데 해외여행 가서 풀장에 있는 저 표정하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표정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기분에 따라서 표정이 저렇게 달라요. 저랬던 7살이요.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물론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24살 대학교 4학년이 됐고 오빠야가 저렇게 멋지게 컸습니다. 오, 비율 죽이죠. 그래, 아유 감사해라 그러면서 정말 아메이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수할 때도 힘들었고 공부가 머리가 나쁜데 양으로 해야 되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 자기가 다 들었대요. 어릴 때 엄마랑 밥 한 번 먹으려고 탁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면 따르릉 전화가 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녁에 퇴근해서 파트너 전화 오면 무슨 뜻이에요? 아메 힘들어요. 스폰서 미워요.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하면 안 돼요. 징징거리려고 전화했지. 밥 딱 차렸는데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들으면 그게 금방 끊어져요. 그럼 제가 이러더래요. 할 수 있다. 리더님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요. 하다가 안 되면 리더님아 우리 해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평생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할 수 있다예요. 내가 아니 난 니한테 할 수 있단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랬더니 전화 통화로 내가 귀에 딱 찍었는데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그 하신 리더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부한다 하세요. 밥 좀 먹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유,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엄마가 사업 설명한 숫자만큼 문제를 풀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구나. 아직